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Well, you lost me. 저기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죄가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힘든 점이 있으면 저랑 꼭 상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려운 부분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슬그머니 포기하고 도망치는 게 가장 나쁜 거니까 힘든 점이 있으면 이런 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우리 충분히 소통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군이 절이니 하는 좀 낯선 개념들을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개념 잠깐 복습하고 나서 이어지는 문항 같이 풀어볼 거거든요. 일단 개념 복습부터 볼게요. 자, 구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아, 그렇지. 일단 핵심 멤버인 핵이 있고요. 핵이 불러들인 알파. 얘네가 모여서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구가 된다 그랬어요. 절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말의 덩어리를 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이 하나의 절일까요?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하나의 절이 하나의 문장이다. 그러면 걔는 뭐라고 불렀어요? 단문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아니다. 절과 절이 하나의 마침표 안에 여러 개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어주는 아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접속사다 그랬어요. 근데 특히나 이 접속사가요. 얘네 둘을 아주 대등하게 이어주는 누구일 때? 등위 접속사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장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지. 중문이다 라고 불렀어요. 등위 접속사에 누구 있었지? and, or, but. 대표주자 3인방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제 C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른 한번 풀어볼까요? 자, 빈칸에 접속사를 알맞게 한번 넣어보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준 접속사가 but and or. 얘네 뭐예요? 그치, 등위 접속사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Movie critics. 자, critics라고 하면 이건 비평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화 비평가들이요. call 목적어, 보어, 목적어를 보어라고 부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것을 a masterpiece, 걸작이에요. 걸작이라고 불렀대요. 자, 그럼 일단은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하나의 절입니다. I was unimpressed. I was impressed. 그러면 깊은 감명을 받은 거고요. unimpressed는 그다지 뭐 감명을 받지 않은 거죠. 저는 감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얘네 둘의 관계가 어때요? 뭐야, 비평가들은 걸작이라고 불렀고 나는 별로였고 그러니까 그러나란 말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but을 넣을 거고요. 이제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아시겠죠? but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앞뒤로 독립절이 붙어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문이다 한다고요. 자, 2번 봅시다. Children, 아이들이요. should get vaccinated. 쌤, get vaccinated는 뭔가요? 제가 BPP가 수동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BPP 수동태인 건 알죠? get PP도 수동태예요. 그냥 조금 더 역동적으로 동작성이 강하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아이들이 어떻게 돼야 된대요? vaccinated니까 예방접종을 받는 거죠. 예방접종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epidemics. 자, 이게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이 could spread, 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뭐뭐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이 퍼집니다. 이렇게 되겠다. 그럼 요 자리에 뭐 들어갈까요?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꼭 다음 시간에 물어볼 테니까 기억해놔라 그랬는데 기억 안 나죠 또? 그래,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or가 오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이 퍼질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쌤, or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중문입니다. 맞아요. 자, 3번 봅시다. Kelly started a delivery service. 자, 켈리가 시작했어요. delivery란 단어는 모르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하도 뭐를 집으로 많이 시켜 먹어가지고, 그치? 배달 서비스예요.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It's become very successful.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아주 성공적이 되었답니다. 쌤, 그냥 지금 얘기가 잘 앞에서 뒤로 흘러가네요. 그렇지. 이럴 땐 뭐 쓰겠어요? 접속사 and 쓰면 딱이네. and도 뭐예요?
얘도 등위 접속사죠. 절과 절을 등위 접속사가 이어주고 있으니까 이거 무슨 문? 중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Not everyone can be a leader. Not everyone. 모든 사람이요. 될 수 있는 건 아니래요. 뭐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래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We all, 우리 모두는요. can have, 가질 수 있답니다. 뭐를? an impact, 영향력을 가질 수 있대요. 뭐야? 앞에서는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되게 하찮은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모두가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어. 앞뒷 내용이 좀 상반되게 느껴지죠. 이럴 때 어울리는 접속사가 뭐예요? 그렇지. but이에요. but. 그래서 but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를 중심으로 앞뒤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건 무슨 문? 중문 하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챙겨드릴게요. not every 이런 거를 문법책에서 뭐 부분부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은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everyone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잖아요. 거기다 not을 붙이면 뭐야? 빵명이란 뜻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문이란 걸 배웠어요. 얘는 뭐지? 복문이에요, 복문. 쌤. 중문은 알겠는데 그럼 복문은 뭡니까? 아까 중문이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거였죠. 얘 A와 B가요. 둘이 아주 대등하게 이어졌잖아요. 뭘로? 등위 접속사로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근데 복문은 좀 달라요. 복문은 어떠냐면 이 저울이 이렇게 평행하지가 않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답니다. 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얘네 주어 동사는 완전 자립심 강한 애들이야. 얘네는 딱 이렇게 찍고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이런 절을 뭐라고 불렀더라? 이런 절을 아이고 너는 참 독립심이 강하구나. 그래서 독립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얘는요. 접속사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녀야 돼요. 이런 거를 좀 고급지게 문법책에서는 접속사가 유도하는 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거나 근데 얘는 이렇게 하고 딱 마침표 찍고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안 돼, 안 돼. 얘는 이렇게 못해요. 뭐야. 얘는요, 이 독립절한테 빌붙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어머, 너는 왜 이렇게 의존적이니? 의존절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체죠. 딱 홀로 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네 삶의 주인이구나. 주절이라고 불러요. 자, 얘는 어때요? 얘한테 빌붙어야만 설 수 있죠. 너는 쟤의 종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종속절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둘의 상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얘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상위절이라고 부르고 얘를 하위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뭐 독립절, 주절, 상위절, 그 다음에 뭐 의존절, 종속절, 하위절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전에는 이렇게 대등하게 절과 절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종 관계가 생기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저울이 기울어졌을 경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복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좋아요, 좋아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의존절을 찾아서 밑줄을 쳐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was. 어머, 쌤, 얘 동사고요. 뭐인지 뒤에 나오는 게 보어입니다. 그렇네. 그럼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게 뭐긴 주어죠. 그쵸? 근데 주어 자리에 딱 단어가 하나가 온 게 아니라 주어 동사가 갖춰진 뭐가 왔어요? 절이 왔어요. 아이고. 자, 주어의 역할을 하면 그건 무슨 절입니까? 명사절. 우리 명사절은 의존절이다 라고 하는 건 앞에 섹션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럼 지금 명사절인 의존절을 누가 이끌고 있어요? what이 이끌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만큼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의존절이에요. what은 뭐라고 해석할까요? 얘 cut으로 해석할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What bothered us most?
우리를 bother니까 뭐 귀찮게 하고 좀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신경 쓰이게 했던 것은요. was 뭐였어요? Her complete denial. denial가 부정, 부인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녀의 완전한 부인이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부정한 거예요? Of dishonesty. 이게 부정직이죠. 자신의 부정직에 대해서 그녀가 완전히 부인한 거, 그게 우리를 제일로 짜증나게 했다고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May. 이게 5월이죠. 5월이요. is입니다. 뭐예요? The best time. 최고의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 뒤에 투부정사 붙었잖아요. 에이, 이렇게 꾸며줄 수 있어요? 꾸며줄 수 있어요. To visit London. 런던을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5월이래요. 왜? since가 쌤 이래로란 뜻도 있는데 이유를 뜻하기도 하나요? 때문에 란 뜻도 돼요. 자, 왜 그러냐면 there are fewer tourists. there are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더 적은 관광객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밑줄로 표시한 이 부분은 뭘 나타내요? 이유. 이유가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건가? 아닌데. 그럼 부가정보죠? 부가정보를 전달하는 걸 우리 무슨 절이라고 불렀어요? 부사절이라고 불렀죠. 부사절은 무슨 절? 의존절이다 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이 의존절입니다. 그럼 잠깐! 얘는요. 얘가 지금 주인인 주절, 그 다음에 뒤에가 의존절 이렇게 왔죠. 그러면 이렇게 이어진 문장을 우리 뭐라고 불렀더라? 그치, 이런 걸 복문이라고 불렀어요. 독립절과 의존절로 이루어져 있는. 3번이요. Everyone, 모든 사람은요. needs, 필요로 해요. someone, 누군가를 필요로 해요. 어마, 얘 뭔지 잘 모르겠어. 관계대명사라는 건 알겠죠. 자, 어쨌거나 괄호를 열어볼게요. whom, 쌤, whom은 목적격, 그런 거 몰라도 일단 whom이 나오면 를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그 사람을 they can depend on, 그들은 의존할 수가 있어요. 의존하다랑 를은 좀 덜 어울리나? on으로 끝났으니까 그 사람에게 의존할 수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for help, 도움을 얻기 위해서요. 이렇게 된다고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관계사가 이끄는 절이 의존절이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제가 요렇게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존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절 플러스 의존절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건 무슨 문? 복문. 됐어요? 쌤,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도요. 관계사가 이끄는 절이 명사를 꾸며준다 이런 거 배웠는데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자, 모든 사람은요. need someone,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누군가? whom they can depend on for help, 도움을 얻기 위해 의존할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괜찮죠? 하나만 더. 4번. You should take a chance. 당신은요. should take, 취해야만 해요. 뭐를? a chance, 기회를 취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아야만 한대요. when,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어떨 때 그래야 되냐면 you are given an opportunity. be given이니까 얘 수동태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이거는 준 거예요? 아니면 부여받은 거예요? 부여받은 거네. an opportunity. 기회를 갖다가 부여받았을 때에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때 이건 뭐지? 쌤, 때 이거는 시간 정보 아닙니까? 그렇네. 시간 정보는요, 주목보가 아니잖아요. 그렇네. 그럼 부가 정보니까 부사절입니까? 맞아요. 부사절은 어떤 절이라고 배웠지? 의존절이라고 배웠죠. 됐습니까? 조금 알 것도 같아요. B번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예 우리한테 의존절을 알려줬어요. 근데 의존절의 종류를 구별해 보랍니다. 오케이, 할 수 있어요. You, 여러분은요. should determine, determine이 알아내다 이거거든요. 알아내야 합니다. 뭘? 쌤, 목적어 아닙니까? 그렇지. 목적어는 명사절 아닙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 if로 시작하는 요 파란색 절이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 명사절 무슨 절이라고 배웠더라? 의존절.
쌤, if는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죠. 그 뜻도 있는데 이제 고등학생 됐으면 다른 의미도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Your sources. source가 출처란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출처가 use reliable evidence. 믿을 만한 증거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알아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요즘에 막 인터넷 같은 자료를 보면 많은 친구들이 진짜 학교에서도 보면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특히 뭐 무슨 위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올라가 있는 정보는 다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처가 믿을 만한 증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알아내야 돼. 그게 이제는 이 새로운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필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검증 능력. 자, 2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아이고, 동사가 나왔네. 그럼 앞에 있는 아이는 뭐예요? 얘는 주어구나. 주어 역할은 누가? 명사가. 명사절은 무슨 절? 의존절. 그러면 대시 명사절을 이끌 수 있습니까? 아, 그렇다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자, 우리 대신요, 뭐뭐 하는 사실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Dennis had a criminal record. criminal record 범죄 기록이니까 전과 기록 정도가 되겠다. 자, 데니스가 전과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made it difficult. 목적어를 보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렵게 만들었대요. 뭘? 아이고 쌤 얘는 해석도 안 됐고요. 얘가 진짜 목적어네요. 그렇지. 얘가 진짜 목적어고요. 얘는 자리만 채우고 있는 형식상의 목적어입니다. To find a job. 일자리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권을 공부 안 하고 온 친구들은 이 형식상의 목적어, 진짜 목적어 구문이 좀 낯설겠지만 일단 해석만 한번 해봐요. 자, 데니스가 전과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made it difficult. 어렵게 만들었어요. 뭐를? To find a job. 일자리 찾는 것을요. 괜찮아요? 3번 갈까? The shirt. 그 셔츠는요. 그리고 나서 뒤에 동사가 왔네? 그럼 얘는 뭐예요? 아이고 쌤 얘는요.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저를 이끄는 that은 누구예요? 관계대명사 that. 그래서 얘는 관계사입니다. 관계사가 이끄는 절은 무슨 절? 의존절이라고 했죠. That Kathy has chosen. 캐시가 선택한 그 셔츠가요. has 뭐를 가지고 있어요? A really colorful floral pattern. floral이라고 하면 꽃이 이런 뜻이니까 floral pattern이 뭐예요? 꽃무늬네, 꽃무늬. colorful은 뭐예요? 다채로운, 다양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시가 고른 그 셔츠가요. 정말로 다채로운 꽃무늬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4번 얼른 봅시다. The item will be on sale. 그 품목이 할인이 될 거래요. all weekend니까 주말 내내 할인이 될 거랍니다. 근데 무조건 그래요? 아니야, 조건이 있어요. if. 이때 if는 뭐라고 해석됐어요? 아, 만일 뭐뭐라면 이라고 해석이 됐죠. supplies last. supply, 공급인데 공급이 마지막이다. 아니야, 이때 last는 지속되다 라는 뜻이에요. 공급이 계속되기만 하면 그러면 그 품목은요 주말 내내 할인이 될 겁니다. 세일의 조건이 뭐예요? 공급이 지속돼야 되는 거. 얘가 지금 조건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잠깐만. 조건은 뭐예요? 주목보 아닌데. 부가정보네. 그럼 무슨 절? 부사절. 부사절은 무슨 절? 의존절.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죠. 자, C번 볼게요. 어울리는 애들끼리 찾아보세요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내용상 다 찾아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문제는 꼭 먼저 풀어보고 오라 그랬잖아요. 이제 저랑은 해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다시 볼 겁니다. 자, 1번을 볼게요. The officers, 경찰관들이요. happen to be in the area. happen to 부정사를 쓰면 우연히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연히 있었대요. 어디에? in the area. 그 지역에 우연히 있었답니다. when은 뭐라고 해석했더라?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When they noticed. 자, 그들이 알아차렸대요. notice도 되게 재밌는 동사예요. 목적어가 보어하는 것을 알아차리다.
어떤 남자가요, breaking into an apartment, break into가 침입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침입하는 것을 목격했을 적에 그들이 우연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간에 쌤, 뭐뭐 할 때 이건 시간 정보 아닙니까? 그렇지. 시간 정보는 부가적인 정보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 C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사절이네요. 맞아요. 해석만 다시 한번 할까요? 경찰관들이 그곳에 우연히 있었고요. 그때 그들이 어떤 남자가 아파트에 침입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 2번 갑시다. The medicine could be useful. 자, 그 약이요. 일 수 있대요. 뭐 할 수 있대요? useful. 유용할 수 있대요. as long as 길다. 또 이러지 말고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에요. 이거 언제 쓸까? 내가 너 10,000원 줄게.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한. 10,000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게 조건이죠. 이것도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It doesn't have. 여기서 it은 그 약일 겁니다. 약이 bad side effects. side effect가 부작용이거든요. 나쁜 부작용이 없는 한 유용할 겁니다. 아이고, 조건을 나타내는 거는 주목보 아니잖아요. 부가정보. 그럼 무슨 절? 부사절. 그럼 무슨 절? 의존절.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자, 3번 갑시다. Has anyone ever told you? 누가 당신한테 이야기한 적 있어요? tell이란 동사는 되게 재밌잖아요. tell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한테 that you look like Tom Cruise. 당신이 톰 크루즈를 닮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쌤 뭐뭐를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 목적어절 아닙니까? 그렇지. 목적어절은 명사절 아닙니까? 그렇지. 명사절은 의존절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D에 해당하는 거는 의존절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분 좋겠다. 톰 크루즈 닮았냐고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냐고. 근데 이 유가 여자면 어떨까? 저는 가끔 학생들이 하하 씨 닮았다고 일단 그분이 어떻게 터나서 난 여잔데 자꾸 이렇게 남자 누구 닮았다 그러면 그렇게 유쾌하진 않던데. 아무튼 자, 4번 가볼게요. 4번이 이렇게 됐어요. No scientific study. 자, 어떤 과학적인 연구가 has proved, 입증하지를 못했대요. no가 붙었으니까 뭘? 아이고 쌤, 뭐를 해당하는 거니까 목적어 아닙니까? 그렇지. 목적어 명사절, 의존절. 다시 얘기 안 할게요. UFO랑 and aliens, 외계인이죠. UFO와 외계인이 exist,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요. 다시 이어볼까? 그 어떤 과학적인 연구도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UFO랑 외계인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요. 괜찮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복문에 쓰이는 독립절과 의존절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 의존절에는 명사절, 관계사절, 부사절 등이 있구나.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조금만 쉬었다가 마저 나갈까요? 오늘 수강생들이 보내준 추천곡의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지켜줄 거야. 그래서 내가 더 강해질 거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그렇대요. 내가 정말 나 혼자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노력을 할 때 그때 낼 수 있는 힘과 내가 정말 잘 돼서 우리 식구들 다 편하게 해줘야지, 아니면 내가 진짜 잘 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편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내가 위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하면서 노래 좀 들어볼까요? 눈에 힘을 줘야 해. 어그러진 걸음도 곧게 무릎 펴는 거야. 한 걸음 두 걸음 조근히 발을 옮기자. 화이팅. 사랑도 사
성공이 별건가요? 막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성공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이 나를 막 이렇게 뒤흔들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정도의 힘, 그걸 갖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이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의문문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의문문에 대한 얘기는 중학교 1학년 때 다 끝난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번 총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의문문?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있죠. 의문사, 어떤 게 의문사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누가, 무엇을, 이런 게 의문사예요. 그래서 의문사가 먼저 등장을 짜잔 하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주어랑 동사랑 자리를 쏙 바꿔요. 이런 거 뭐라고 부르냐면 도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생긴다라는 거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동사 자리 앞으로 뛰어나오는 애가 아무나 뛰어나오는 건 아니고 엉덩이가 가벼운 애만 폴짝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 비동사. 또 예를 들면 누구? 뭐 can이나 may나 이런 거 우리 조동사라고 부르죠. 쌤 그럼 비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닌 거, 뭐 예를 들면 love, work 이런 말은 어떻게 합니까? 걔네들은 엉덩이가 무거워요. 그럼 자기가 직접 나오지는 못하고요. 누구를 대리인으로 내보내서 도치를 시킵니까? do를 앞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의문사, 동사, 주어의 순서로 이렇게 의문문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목만 어렵다. 한정사 역할을 하는 의문사 그랬어요. 한정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뭐라 그랬더라? 명사를 한정해주는 말이다 그랬어요. 그럼 뭐 명사 앞에 온다 이거네. 그러면 의문사가 한정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명사 앞에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지. 여러분 중1 때 배웠잖아요. What color do you like? 너 무슨 색깔을 좋아하니? what이랑 color 명사 같이 쓰였죠. 쌤 what이랑 명사랑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Which subject do you like? 어떤 과목을 좋아하니? 아이고 쌤 which랑 명사랑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맞아요. what이나 which는 명사랑 결합할 수 있어요. 이걸 유식한 말로 한정사 역할을 하는 의문사다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별거 아니죠. 순서는요. 뒤에 똑같이 도치가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yes, no 의문문도 있대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너 어디 가니? 아니요. 너 뭐 먹고 싶니? 네. 싸우자는 것 같죠? 의문사로 물어보면 yes, no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자, 답이 yes, no로 시작되는 걸 yes, no 의문문이라고 하고 이렇게 네, 아니요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비동사나 아니면 조동사로 물어봐야지 우리가 네, 아니요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가 의문문. 얘가 조금 복잡한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야, 맞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게 부가 의문문인데 얘는요 성격이 청개구리야. 청개구리는 어때요? 무조건 반대로만 하죠. 그러면 앞에 긍정의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부가 의문문은 뭐겠어요? 얘는 부정의 표현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앞에가 부정의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뒤에 긍정의 표현을 써요. 자, 그리고 주어를 이렇게 써야지 의문문이 된다 그랬잖아요.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예를 들어 탐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뒤에 또 탐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촌스럽게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이때 주어 역할은 누가 하게 될까요? 대명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건 직접 해보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일단 원칙만 기억하셨으면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A번. 빈칸에 적절한 의문사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1번. Did you put in these cookies? 이 쿠키에 뭘 넣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럼 무엇에 해당하는 거니까 의문사 뭐 쓰실래요? What? 아까 의문문에선 제가 뭐 일어난다 그랬어요? 도치. 동사 주어 도치 됐어요. 근데 쌤 동사가 put인데요. 얘 왜 직접 안 나왔어요? put은 뭐라 그랬지? 비동사예요? 아니,
조동사예요? 아니, 얘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는 엉덩이가 무거워서 누구를 내보낸다 그랬어요. 둘을 내보낸다 그랬죠. 자, 이 쿠키에 뭐를 넣었니? 뭐를 넣었길래 to make them taste so good. 이 make는 목적어 보어.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럼 여기서 them은 뭐예요? These cookies. 이 쿠키들이 taste so good. 맛이 이렇게 좋게 되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이 쿠키에 뭘 넣었길래 이 쿠키가 맛이 이렇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자, 2번 볼게요. Makes the best pizza. 자, 누가 제일로 맛있는 피자를 만듭니까? In this neighborhood. neighborhood가 그 인근에 있는 마을을 이야기해요. 이 마을에서 누가 제일 맛있는 피자를 만드나요? 누구니까 이거 뭐 쓸까? 의문사 who 쓰는 거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이런다? 쌤! 무의문문에선 도치가 일어난다면서요. 근데 이거 도치 안 됐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누가 만들다. 얘가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은는이가니까 주어죠. 근데 원래 주어 동사 도치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의문사가 워낙에 힘이 세잖아요. 얘는 항상 지가 맨 앞에 와야 직성이 풀리는 애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엔 도치를 시킬 수가 없죠.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 자, 3번 갑시다. Did Edison's mother take him out of school? 자, 에디슨의 어머니께서 take him, 그를 갖다가 어디로? out of school, 학교 밖으로 데리고 갔다니까 왜 에디슨의 어머니가 에디슨을 학교에서 이렇게 끌어내셨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왜 그랬는지가 궁금하죠? 그러니까 의문사 자리에 뭐가 와요? why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의문사 뒤에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도치가 일어난다 그랬죠. 얘 왜 이렇게 직접 안 나오고 둘을 내보냈어요? take가 일반 동사거든요. 됐어요? 자, 4번이요. Is your mom coping with her illness? cope with가 대처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그 병을 잘 이겨내고 계시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됐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병을 잘 견디고 계시니? 어떻게? 그러면 의문사 how를 쓰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사 주어 도치가 됐는데 누가? 비동사는 엉덩이 가볍다 그랬죠? 그래서 지가 직접 나와서 도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B번. 자, 이번에는 B 대답에 적절한 A의 의문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갑시다. B. Yes, he is. 네, 그래요. 네로 대답한 거 보니까 일단 뭐는 안 들어간 것 같아. 그치, 의문사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맞죠? 쌤, 그리고 he is로 대답한 거 보니까 질문이 is he였던 것 같아요. 그렇네. 그래서 is he 대신에 Greg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Is Greg graduating from high school this fall? Greg가요. graduate from, 졸업하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합니까? 이번 가을에요. Yes, he is. 네, 졸업해요. He's probably going to attend the local college. be going to가 뭐뭐 할 거야 예정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아마 attend, 출석할 거예요. 즉, 아마 다닐 거예요. 어디에? The local college. 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닐 겁니다. 괜찮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자, 2번 볼게요. 대답을 딱 봤더니 이래요. I wanna go to Israel the most. 저는요, 이스라엘에 가고 싶어요. the most니까 가장 가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 보면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봤겠지. 그럼 여기 의문사 자리에 뭐가 오는 게 좋겠어요? 어디에 해당하는 where라는 말이 오는 게 좋겠어요. Where do you wanna go the most? 어디를 가장 가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 where 의문사니까 뒤에 동사 주어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다시 하려니까 너무 쉽다. 그죠? 3번. I found the final question the trickiest to solve. 근데 이걸 잘해야지. 여기 의문사 찾는 거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거 보세요. 이거 뭐 있어요? 오메, 이거 found, 찾았다. 물론 찾다란 뜻도 있지만 알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생각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목적어를 보어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the final question, 마지막 문제가 the trickiest, tricky가 까다로운 거거든요.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뭐 하기에? To solve, 풀기에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요? 그럼 뭐라고 물어봤길래 마지막 문제가 제일 풀기 어려웠습니다 이랬을까요? 그치? 무슨 문제가 풀기 제일 어려웠니? 이렇게 물어봤겠죠. 무슨 문제? 쌤 일단 문제는 question이고요. 그렇지. 근데 무슨 문제에서 이렇게 의문사가 명사를 한정해 줄 수도 있습니까? 있다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애 두 아이가 있었죠. 뭐랑? what이랑 which. 여기서는 뭐 쓰는 게 맞을까요? which. 그렇게 썼어요? 왜요? 차이가 뭔데요? 세상에 있는 그냥 아무 질문이나 열어놓고 너는 어떤 질문을 받고 싶니? 뭐 이럴 때 그때는 what question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항이 있고 야,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렵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정해진 선택지 안에서 물어보는 거죠. 이럴 때는 which question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정해진 문제 세트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렵디?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which ques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쌤, 의문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동사, 주어의 순서로 잘 썼습니다. 그렇네. 어떤 질문이 생각하셨어요? The trickiest to solve. 풀기에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4번이요. No, there isn't. Thanks. 아니요. 없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려면 일단 아니요로 대답한 거 보면 질문에 뭐는 없어야 되고 의문사는 없어야 되고 there isn't로 대답한 거 보면 뭐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Is there? 이렇게 물어봤네. 그래서 is there anything? 뭐 있습니까? 어떤 거요? 아이고 쌤, 얘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렇지. 관계대명사는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는 역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I can help you with.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I know, 저 알고 있어요. Exactly what I need. 우리 what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것!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자, C번이요. 부가의문문으로 문장을 완성해보래요. 사실 부가의문문을 중학교 1학년 땐가 2학년 땐가 그때 배우고 나서 이렇게 만날 일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정식으로 문제로. 그래서 많이 잊어버렸을 테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Ted is going out of town this weekend. 테드가요, go out of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시내를 벗어날 거래요. 언제? 이번 주말에요. 그리고 이제 부가의문문을 만들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쌤. 부가의문문은 청개구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is에 대해서 반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부정으로 isn't로 만들까요? 아이고 생각 잘했어요. 테드가 남자니까요. Isn't he?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드가 이번 주말에 시내에서 나갈 거예요. Isn't he? 맞지? 이렇게. 2번이요. Danny called in sick again. call in sick 이라고 하면 전화해서 저 아파서 못 가요 하는 게 call in sick이거든요. 자, Danny가 아파서 못 간다고 또 전화를 했대요. 그렇지? 그랬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고, 쌤, 청개구리니까 부가의문문은 부정을 만들 겁니다. 그렇네. called의 부정이 뭐가 돼요? 과거니까 didn't call 이렇게 되겠지. 근데 뭘 반복을 해서 쓸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얘는 빼고요. 뭐만 뒤로 빼면 돼요? didn't 이렇게 쓰면 되고 Danny가 남성이니까 didn't he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3번이요. You've never seen snow before. have never pp 이렇게 쓰면 전에 뭐뭐 한 적이 없다, 경험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야, 너 전에 눈을 본 적이 없지, 그치? 이렇게 물어보려고요. 와, 쌤, have never, 그치? you've가 이게 have 줄임말이니까 have never seen 이거 지금 부정 아닙니까? 그렇네. 그러면 부가의문문은 청개구리라고 했으니까 부정어를 뺄까요? 그렇지. 그리고 굳이 이렇게 반복할 필요 없으니까 얘도 뺄까요? 그렇네. 그럼 뭐 남아요? have 남죠? 그래서 have you 이렇게 부가의문문 만드시면 된다고요. 마지막 거 하나 남았어요. There are a lot of amenities.
amenity라고 하면 편의 시설을 이야기해요. 편의 시설이 아주 많아요. 어디에? In this hotel. 이 호텔에요. 편의 시설이 아주 많답니다. 뭐 있잖아요. 사우나도 있고요. 막 운동할 수 있는 데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라고 물어보려고요. 아이고, 쌤. There are의 부정형은요. There aren't가 되는 거네요. 그렇네. 근데 부가의문문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의문문은 주어 동사 도치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뒤에 aren't ther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를 막 무슨 공식처럼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청개구리가 부가의문문이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 충분히 다 만드실 수 있잖아요. 자,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의문문의 핵심적으로 일어나는 도치 현상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Met a girl in the parking lot, and all I did was say. 네, 이번에는 이제 명령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맨 앞에 영어에서 맨 앞에 나오는 게 주어잖아요. 근데 주어가 없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명령문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너한테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주어인 you가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바로 뒤에 뭐가 나올까요? 그치, 뭐뭐 해 라고 하는 동작에 해당하는 동사가 나오겠죠. 근데 이 동사에다가 뭐 s, es, ed 막 이런 거 안 붙이고요. 그냥 원형의 형태 그대로 쓰시면 이게 명령문이에요. 완전 만들기 쉽죠. 그러면 나가지 마! 이렇게 부정으로 명령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don't를 붙이거나 아니면 뭐 never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명령문에도 부가의문문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만들 수 있다? 그럼 예를 들면 나가! 알겠지? 이렇게. 쌤 그럴 때는 어떻게 만드나요? 앞에 이렇게 긍정으로 명령을 내릴 때요. 명령문은 참 재밌어요. Will you?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won't you?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괜찮아요. 왜 여기 뒤에 부가의문문 주어 자리에 you를 썼을까? 그치, 애시당초 명령문은 you 너한테 하는 말인데 이게 생략된 거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정의 명령문일 때 나가지 마!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그럴 때에는 뒤에 뭐밖에 못 와요? 우리 부가의문문의 원래 원칙이 뭐였어요? 청개구리. 그러니까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긍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will you 이렇게 부가의문문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막 엄청 중요한 정보는 아니니까 재밌네. 명령문도 부가의문문이 붙는구나. 그냥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do와 명령문이 있답니다. 자, do가 참 하는 일이 많은데 얘가 강조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면 명령문 앞에다가 do를 짠 붙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될까?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강력하게 뭔가를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정중하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때 do를 앞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뭔 말인지 그쵸?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예문을. A번 빈칸에 알맞은 걸 한번 넣어보래요. 자, visit은 방문하는 거고요. feed는 먹이는 거고요. attempt는 시도하는 거고 put down은 내려놓는 겁니다. 그럼 찾아보세요. 1번 never 빈칸 to outrun a tornado. outrun, out이 붙으면 뭐뭐보다 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outrun은 뭘까? 뭐뭐보다 더 빨리 뛰다 이거예요. 그럼 outrun a tornado는 뭐예요? 토네이도보다 더 빨리 뛰려고 그렇게 시도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넷 중에서 시도하다가 뭐였습니까? attempt였죠. 아이고 우리 동사 앞에다가 이렇게 never 붙이면 이거 무슨 명령문이라 그랬어요? 부정의 명령이다 그랬죠? 그래서 토네이도보다 더 빨리 뛰려는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토네이도가
아예 맞닥뜨리지 않게 잘 피해가야지. 토네이도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내가 더 빨리 도망가서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거 하나만 잔소리 할게요. outrun이 뭐뭐보다 더 빨리 뛰다라 그랬죠. 그럼 outlive는 뭘까요? 뭐뭐보다 더 오래 살다. 그쵸? 그 다음에 outdo는 뭘까요? 뭐뭐보다 더 잘하다. out이 붙은 말이죠. 얼마든지 유추하실 수 있겠죠. 자, 2번 봅시다. Do not 빈칸 the ostriches. ostrich라고 하면 이게 타조입니다. 타조. 타조를 뭐 하지 마세요. 아이고, as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유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They may bite. 이때 they는 타조를 가리키는 거겠네. 타조가 깨물 수도 있기 때문이래요. 아,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이 주지 말라는 거겠지? 그래서 feed를 쓰시면 되고요. 이 앞에다가 do not을 붙이면 이것도 역시 뭡니까? 이것도 역시 부정의 명령문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랬죠? Do not feed the ostriches. 타조한테 먹이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they may bite. 물 수 있거든요. 3번이요. Us again. The next time you are in town. The next time 주어 동사를 쓰면 다음번에 뭐뭐 할 때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번에 마을에 오시면요. 저희를 꼭 다시 방문해 주십시오. 자, 방문해라 라고 했으니까 visit을 쓰면 되는데 앞에 do를 붙이면 어떤 효과가 생긴다고요? 조금 더 정중하게, 조금 더 강하게 꼭 좀 저희를 방문해 주십시오. 뭐 이 정도가 되는 거라고요. 괜찮죠? 자, 4번 봅시다. Everyone. 자, 다들 your pencils. 연필을 내려놓고요. And turn in your test papers. turn in, 제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지를 제출하십시오. 내려놓으세요. put down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잘 보면 지금 어떻게 생겨있는 구조예요. 아이고, and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놔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제출해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명령문이 등장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괜찮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문이라고 하는 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형태이고 부정의 명령문을 할 때는 do not 아니면 never 이런 말을 앞에 붙이면 되고 조금 더 정중하게 명령을 하고 싶다 그러면 do라는 말을 앞에 붙이면 된다. 요 이야기까지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지는 문항들 풀어볼 거니까 이 중요한 내용만 잊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